안녕하세요. 광명시민 여러분. 기호 3번 민생당 국회의원 후보 양순필입니다. 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보다 정말 우리 절박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처음 선거에 출마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접하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불편해하시고, 이런 때에 유세차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과연 도리에 맞는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게 정치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회를 먼저 바꿔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그 국회가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은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제가 공모에 다녀보면 1월에 만났던 시민들은 한 3, 4월쯤 봄이 오면 상황 괜찮아지겠죠. 그때까지 지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좀 버티면 그때 또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언제 갈지, 혹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무너지면 막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골목의 작은 가게들, 골목 상권,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명시는 골목골목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가게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걱정이 정도 많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돼서 이거 골목을 살리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우리 이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거기서 살아오셨고 사업을 해오시고 농사를 지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여기를 그린벨트로 묶었다가 또 뭘 보금자리 지구로 한댔다가 이걸 또 해제했다가 무슨 특별관리지구로 한댔다가, 이 과정에서 또 정부 당직자라든가 책임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 과정에서 곧 이 지역이 좀 변화가 되겠구나,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근처에 땅을 사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은행 이자도 갚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법 절차가 어떻고 뭐 통합개발이다, 뭐 판지 방식이다, 전 이런 것을 논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같으면 뭐 몇백만 평 대규모 개발하던 이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 독일지구면 독일지구, 원광명이면 원광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독창성, 주민들 자발적인 요구, 주민 주도의 개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행정이 돼야 되는 거지, 각자 요구는 다 묵살하고 이걸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그게 마치 정말 난개발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요즘 시대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그래서 그것을 묶는 것, 조화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정이고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행정,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향으로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심에 두고 소통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구별로, 13개나 있는 지구별로 다 각자 알아서 해보자, 이건 좀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오랫동안 피해가 누적되어 왔는데, 지금은 사실은 시간이 돈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주민들 만나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뭐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전체 종합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뭐 이런 절차, 행정 절차가 어떠니까, 법이 어떠니까, 이러면서 계속 시민들의 피해를 계속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근데 여기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민 주도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동시에 행정이 할 역할, 정치권이 할 역할은 이런 것들이 김 후보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도 행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크게 오늘 후보자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으로 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불순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타 지역, 인접 지역의 흔히 말하는 악성 민원을 그 옆 동네로 떠넘기는 식으로 이 문제를 전가시키는 것은 이건 문제 해결도 아니고, 이런 식의 정치, 이런 식의 행정은 정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걸 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지역이 구로을인데 그곳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저랑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같이 청와대에서 같은 팀에서 일하던 분입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제가 얘기를 하면 잘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한이 택지지구는 저는 정말 졸속 행정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생선 살 발라먹은 가시처럼 생겼어요. 이런 택지지구가 대한민국에 또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가봐도 여기다 도대체 어떻게 택지를 만든다는 건지 저는 그 당시에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뭐 택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지자체, 우리 광명시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전혀 협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발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광명의 택지를 늘리고 주민들의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행정을 진행하는 것, 이건 좀 종합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권태진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택지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재점검, 뭐 전면 백지화까지는 아니어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꾸 2년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시립청소년 근로청소년 복지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 박원순 시장님하고도 제가 특수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찾아뵙지 않고 오시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명시에 있는 땅이고 소유는 서울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광명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 돼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유를 누가 하든 100% 서울시가 갖든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철산동, 하안동, 광명시 전체 우리 주민들이 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 5년, 10년을 내다보는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게도 전혀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우리 광명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꼭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권태진 후보님과 김경포 후보님도 이 질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8년 전에도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전 두 분이 정말 원망스러웠습니다. 상대 후보를 얼마나 열심히 도우시는지 물론 뭐 이번과 같이 특정 정당에서 뭐 보고서를 써내 이런 건 아니고 뭐 자발적인 애당심에서 그리고 그 후보로 나선 후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차례 이번을 제외하고 지난번 8년 전, 4년 전 선거를 치르면서 제가 마지막 4년 전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새마을시장 앞에서 제가 이런 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꼭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절대 지방의원들을 선거운동원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가 마지막 날 유세에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전 지금도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녀보면 지방의원들이 뭐예요? 왜 이래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걸 너무 당연시 여겨요. 그냥 지방의원들이 당연히 지역 현장에 나오거나 그 당에 누가 공천받으면 돕는 걸 너무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게 지방의원이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모경 후보님 말씀을 하시는데 백지원 의원님의 보좌진들이 이모경 후보의 캠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전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모경 후보님이 나오시면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그런 것에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백지원 의원님 보좌진들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신분입니다. 자기가 함께하는 의원이 만약에 출마해서 그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다면 넓게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하니까 보좌진 신분을 유지하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다른 의원의 보좌진이 자기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나라 월급을 받으면서 하는 분들이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그냥 용인하거나 아니면 인식하지 못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좀 토론이 필요하고 이건 국회의원이 누구라도 우리 아마 대한민국 300명의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 보좌진들 다 어디 가선가 누구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또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이런 질문과 연결해서 되짚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건 정말 제가 권태진 의원 후보님을 대신해서 드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양주상 후보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아니 본인 제가 남 험하게 말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본인 처지가 있지. 지역에서 사람을 잘 육성해야 된다. 아니 권태진 후보님은 지역에서 육성이 안 된 분입니까? 이호선 전 시장님은 육성이 안 된 분입니까? 김민아 후보님은 육성이 안 된 분입니까? 아니 좀 저당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뭐 다 잘하신 분이니까 우리 김영표 부장님은. 근데 이게 제 캐릭터는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총선 때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제가 속했던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시고 그랬던 우리 광명 시민들께 한편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은 안철수, 박지원 이런 분들이 만든 당이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2016년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당입니다. 그런데 그 당을 지키지 못했고 제가 그 당에서 책임 있는 당의 대변인,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합니다. 민생당 뭐 지지율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민생당을 하느냐. 그건 전 제 책임감이고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둘 중에 하나, 지금 미래통합당이 좋아서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 지지율이 그냥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싫으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왜 민주당 지지율이 높습니까? 그냥 예전 이명박, 박근혜 이때부터 지금 황교안 대표 하는 것까지 너무너무 싫으니까, 반성하지 않으니까, 뻔뻔하니까 그냥 여당 지지하는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 경력을 보시면 알겠죠. 저는 여론조사 전문가 출신입니다. 지금 민생당 지지율이 낮으면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수치처럼 보이지만 저는 제가 다녀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낍니다. 저 민생당은 좋아요. 3당이 정말 꼭 필요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많으시고 제가 거리에서 지난 12월 17일, 지난 10월 초에 예비 등록하고 아마 말씀을 나눠본 분이 10,000명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이번엔 꼭 당선되세요입니다. 제가 2번 많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선되지 못했고요. 전 이번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우리 광명 시민들이 핸드볼 선수를 찍어주겠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리고 김경표 의장님은 보니까 민주당에서 오래 계셨는데 무소속 나갔잖아. 그쪽은 벌써 뼈가 갈렸잖아.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도 보니까 아빠, 내가 보니까 아빠 스펙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스펙이란 말도 알아? 네. 제가 이제 좀 사람의 투표하세요. 건물 외벽 현수막도 그렇고 공모문도 저 정말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고요. 자, 거대한 당을 반드시 이기고 이번엔 꼭 해내겠습니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마이크 켜진 때부터 재주십시오. 이모경 후보가 안 계신 자리에서 오늘 좀 저도 저를 포함해서 발언 중에 좀 불편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모경 후보는 공직에 나갈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고 제가 처음 공천 발표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우리 양주상 후보님에 대해서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달리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양주상 후보도 분명히 좀 실력을 갖춘 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고요. 이번 광명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득권 양당이 우리 시민들에게 두 손 들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공천도 마찬가지고 꼼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국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광명갑에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선택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 확실한 선택은 저 기호사 3번 양순필입니다. 양순필이 우리 광명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